일단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은 이제 처음에 사건을 배당받자마자 하는 루틴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송달 장소를 우리 회사로 바꿔놓는다거나 아니면 뭐 고소장이나 사건 사고 사실원 같은 거를 정보공개를 신청해 놓는다거나 그건 이제 그냥 배당받자마자 그 즉시 하거든요. 그 루틴이어서. 이제 그리고 또 의뢰인한테 사건 경위를 제일 본인에게 불리하다 싶은 거 위주로 최대한 기억을 되살려서 적어서 달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게 다 루틴인데 이제 그러고 나서 경찰 조사 받을 때까지는 실제로 특별히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불안한가 봐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되냐, 내가 뭐 할 건 없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경찰 조사 받기 전에는 자기 입장에서 정말 구체적으로 기억을 되살려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라쇼몽이라는 영화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도 거기 등장하는 뭐 한 5명 정도의 인물들이 그 같은 장면을 두고도 완전히 다르게 회상을 해요. 그 5명은 각자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자기가 본 대로 얘기하는 것 뿐인데 그 회상하는 장면을 보면은 뉘앙스가 완전히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한테 행기는 거 위주로 최대한 말씀을 해 주셔야지 경찰 조사 가면은 대충 이런 뉘앙스로 저쪽은 얘기를 했겠구나라는 거를 제가 예상을 하고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할 수가 있으니까 사실관계를 최대한 잘 저한테 알려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뿐이에요. 경찰 조사 받기 전에는 그뿐이고 양형 자료를 따로 준비하실 것도 없어요. 양형 자료라는 거는 이제 처음 경찰 조사 마치고 나서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난 다음에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하는 거지. 또 뭐 인정사건이지만 막상 갔는데 변수가 생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 조사 전에는 하실 거는 그거 하나다. 굳이 하나를 더 찾자면 만약에 인정사건인 경우라면 합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찰 조사 마치고 경찰에서 송치하는 데까지 시간이 대충 한 3개월 내외로 걸린다고 치고, 그러니까 처음에 경찰한테서 연락 받자마자부터 경찰이 이제 송치 처분할 때까지가 대충 한 3개월 걸린다고 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사님이 또 처분을 하실 때까지 기간을 뭐 대중이 없는데 뭐 한 달에서 3달 사이로 보고 그러면 한 6달 시간이 있잖아요. 그럼 매달 100만 원만 모은다고 쳐도 600만 원을 모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1심 재판을 넘어간다. 그러면은 또 재판 끝나는 데까지 또 1심 재판 끝나는 데까지 한 4, 5개월은 걸리는 것 같아요. 짧게 봐도. 그러면은 만약에 매달 100씩 모은다고 치면은 한 1000만 원 정도는 모을 수가 있잖아요. 뭐 80씩만 모아도 한 800. 그러면은 그 정도 돈이면 다시 피해자 측에 연락을 해서 돈을 그래도 최대한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모았는데 한 번 더 뭐 용서를 해주실 수 있는지 물어볼 수 있잖아요. 합의는 돈으로 하는 거니까 막 사과문을 미리 막 써서 좀 저쪽에 전달해 달라, 내가 정말 미안한 마음이다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진심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은 실제로 일을 해보면은 그 사과문 받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피해자분들이 이제 그런 거 보면 또 그때 상황이 기분 나쁜 그 불쾌한 기억이 자꾸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사과문 그거 그냥 피해자 자기 만족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저는 합의는 돈의 힘으로 한다고 생각해요. 저 역시도. 인간의 진심이라는 거는 결국엔 돈과 시간으로 치환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모아두세요. 계속.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물어보시는 거는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냐. 앞으로 형사 절차가 진행됨에 있어서 이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일단은 요즘에는 이제 디지털 포렌식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기간이 짧으면은 한 달 내외, 길면은 한 2달 내외 걸리는 것 같아요. 관련해서 그러면 뭐 선별 절차나 뭐 탐색 절차에 뭐 참여를 할 거냐 말 거냐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선별 과정에는 참여한 적이 좀 많이 있는데 이제 그 전 절차에는 참여한 적이 한 번밖에 없고 그리고 이게 뭐 선별 절차에서 뭐 그 이제 포렌식 하면은 막 수사관님에 따라서는 파일이 막 20만 개 가까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중에 사건 관련된 자료를 한 8시간 동안 진짜 눈 빠지게 다 그걸 보시면서 사건 관련된 자료를 찾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경우에 제가 선별 절차에 참여해서 막 판례랑 법조문 보여드리면서 이게 관련이 없는 것 같다. 곧
되게 다툴 때도 많았어요. 제가 변호사 초년차 때는 막 경찰 수사관님들이랑 엄청 투닥거린 적이 많았었어요. 근데 그거를 반영을 해주시는 수사관님도 매우 드물게 있는데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냥 이걸 그냥 뭐 제끼고 진행하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신데 대부분은 자기한테 싸움 건다고 생각하고 검사님한테 다투세요. 뭐 판사님한테 다투세요. 이렇게 말하고 그냥 말을 안 들어줘요. 그래서 굳이 거기다가 힘 뺄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옆에서 보고 있으면은 이제 혼자 만약에 하시면은 그냥 이제 딱 문제가 된 사건 당일 그 시간만 만약에 이제 포렌식이 끝나면 지웠던 거는 이제 타임라인이 정확하지 않게 뜨는데 안 지웠던 거 같은 경우는 타임라인이 정확하게 뜨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타임라인으로 쭉 정렬을 해가지고 문제된 그 시간으로 바로 가서 그것만 할 수가 있잖아요. 저는 이게 원칙에 맞다고 봐요. 형사소송법 원칙에 맞다고 보는데 실무에서는 그렇게 안 해줘요. 제가 그렇게 하는 경우를 거의 1년에 한 번꼴로 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타임라인 일렬로 정리 안 하시고요. 그냥 핸드폰 샀을 때부터 그걸 다 봐요. 그것 때문에 엄청 많이 싸웠는데 아무튼 그거를 반영해주지 않으세요. 거의 대부분의 수사관님들은. 그리고 뭐 판례 같은 경우도 관련 사건인 경우에는 뭐 다 보는 게 별로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판례도 있고, 그리고 그 관련이라는 의미와 관련해서 이게 어떤 그 피의자의 어떤 성향이나 어떤 범행의 어떤 그 방식이나 이런 거를 드러낸다면 그 역시도 관련이 있다고 보는 그런 판례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넓게 보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거를 뭐 말씀을 드려도 잘 반영해 주지 않으세요. 근데 이제 뭐 재판 가서 다투면은 그러면 어느 정도 좀 뭐 반영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아무튼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 절차에 굳이 참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수사관님이 하는 거 정리해 놓은 거 나중에 보고 그거를 변호인 의견서로 다투는 게 현실적이고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포렌식이 끝나고 나면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럼 인정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경찰 조사 마치고 나서 한 달 내로 송치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검찰로 넘어가면 역시 인정사건인 경우에는 합의가 된 경우라면 또 검사님도 별로 오래 안 들고 계시는 것 같아요. 뭐 한두 달 정도 안에 처분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합의가 인정사건이라고 해도 합의가 안 된 상태로 넘어가서 형사 조정 신청을 만약에 한다면 그러면은 또 형사 조정하는 데만 또한 2달 걸리니까 또 조금 늘어지죠. 예, 그리고 형사 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에 그것도 이제 첫 재판 잡히는 데까지, 불구속 사건이라면은 첫 재판 날짜 잡히는 데까지도 한 2~3달 정도 그 내외로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인정사건은 이제 뭐 속행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그러면 첫 재판 마치고 그 다음 달 정도에 선고 기일 나오고 선고 기일날 이제 선고 받으면 끝인 경우가 거의 이제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재판 안 넘어가고 검사님 단계에서 끝난다고 치면은 인정사건 같은 경우에는 한 5달에서 6달 내외로 이제 끝나는 것 같고요. 근데 대중은 없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의뢰인분들한테도 이게 일률적이지가 않아요, 절대. 그냥 대략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도 답답해 하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다투는 사건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걸 정말 몰라요. 그거는 경찰 단계도 빨리 안 끝나요. 왜냐하면 디지털 포렌식 마치고 피해자 진술 듣고 이제 피해자를 부르잖아요. 피의자가 가서 다투고 오면은 피해자를 한 번 더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경찰 조사 마치는데도 또 한참 걸리죠. 그리고 검사님이 다투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한참 들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한 뭐 1년까지 들고 있는 경우도 봤어요. 그래서 정말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투는 사건이라도 검사님이 뭐 하루 만에 기소하기도 해요. 그거는 이제 난 모르겠으니까 판사님한테 가서 알아서 해봐라, 재판 가서. 이제 뭐 이런 의미로 하시는 건데 그런 경우는 많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좀 오래 걸려요, 다투면.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아무래도 형사사건이다 보니까 실형이 나올 것 같냐 안 나올 것 같냐 이걸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사건 초기 단계에서는. 근데 이제 양 극단으로는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극단으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범에다가 이전에 동정 전과가 없고 합의를 했어. 그러면은 웬만하면은 실형 잘 안 나와요. 아, 이거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이런 행동 왜 하는 거야 도대체?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행위태양이 아니고서는 초범에 합의를 한 경우에는 실형이 웬만하면 잘 안 나오고요. 그 반대 극단으로 집행유예 기간이나 누범 기간 중에 이전의 전과랑 같은 종류의 잘못을 또 저질렀다. 그러면은 벌금 나오지 않고서는 실형이거든요. 그러면은 실형 나온다고 봐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일을 해요. 그래서 의뢰인 분들한테도 솔직히 말씀드리고 간다고 생각하셔요. 근데 제가 최대한 몇 달이라도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실제로 목표를 잡고 일을 하고요. 또 직전 전과가 집행유예다. 그러니까 보통 뭐 기소유예, 벌금, 집유, 실형 요 단계로 이제 처분이 보통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집행유예가 바로 이전 처벌이었으면은 이번에 또 잘못했으면은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속이 편하실 거예요. 그래야지 그 이후 상황도 현명하게 대처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 사이에 있는 스펙트럼 관해서는 이젠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재판 결과 나와봐야지 알아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뭐 판사님의 성향도 실제로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피해자에게 좀 비난할 측면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지 전혀 없는지 이것도 기록에 제 눈에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피고인이 뭐 가정이 있는지 굉장히 어린 자녀들이나 뭐 굉장히 번듯한 직장이 있는지 그러니까 처벌하는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자기 인생을 놓고 사는 사람인 경우랑 자기 인생을 그래도 한번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살다가 한번 삐끗한 경우랑은 처벌할 때 처벌하는 사람 그 마음의 부담이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 아무튼 대략적으로는 그렇다. 이제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합의랑 형사 조정 요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합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의뢰인 분들께서 내가 합의로 쓸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대략적으로라도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제가 이런저런 상황을 봐가면서 대응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정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합의가 전부기 때문에 제가 경찰 조사 가보고 나서 이거 변수가 없구나 합의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면은 제가 이제 수사관님께 말씀드려서 연락처를 받아와요. 근데 그 이후에는 제가 이제 분위기 봐가면서 알아서 하게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뭐 자기 마음 급하고 불안하다고 막 상대방을 계속 쪼르는 거는 굉장히 그 피해자 측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기적으로 느껴질 수 있고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을 게 없어요. 그래서 변호사한테 내가 이 정도 금액을 쓸 수 있다. 그리고 돈을 좀 더 모았으면은 돈을 조금 더 모았다. 이 정도 알려주시고 조금 텀을 길게 두고 합의를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 측도 시간이 약이라고 용서를 하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자꾸 용서해달라고 닥달하는 거는 이상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고 근데 이제 합의를 제가 하다가 너무 어려운데 싶으면은 형사조정 신청을 하거든요. 형사조정이라는 거는 이제 검찰청에서 합의 테이블을 열어주는 건데 그 범죄 피해자 보호법인가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신체 피해랑 재산 피해 같은 경우에 이제 조정을 하게 써 있긴 해요. 시행령에. 근데 이제 다 뭉뚱그려져서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이 하나 있기 때문에 성범죄 같은 경우에도 형사조정 신청 많이 하고요. 중간간 치상 같은 경우에도 형사조정 테이블이 열렸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조정위원님들께서 이제 사회 경험이 많으시고 그런 일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딱 가운데서 딱 그 합의를 딱 잡아버리는 그런 능력이 되게 좋으세요. 웬만한 변호사들보다. 그래서 합의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조정을 신청을 하기도 하고 조정은 이제 변호사가 있으면 변호사만 출석하기도 하고 변호사가 없으면은 이제 직접 출석을 하셔야 될 거예요. 피해의자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는 전화로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출석을 하게 되면 그냥 별건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핑퐁 하는 거예요. 조정위원님이 피해자 측에 연락해서 뭐 얼마 정도면 용서가 되겠냐 물어보시고 다시 전화 끊고 피해의자한테 뭐 얼마를 받아야 된다는데 너 돈 있어? 뭐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러면은 뭐 돈 되면은 뭐 조정 성립하는 거고
돈이 안 되는데요. 이러면 또 다시 연락하셔서 돈 안 된다는데 좀 깎아볼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 계속 전화로 핑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정이 되면은 조정실에서 이제 합의서 알아서 작성해가지고 검사실에 올리니까 제일 깔끔한 방법일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조정이 되려면은 이제 검사님들에 따라서는 뭐 성범죄 같은 경우는 조정 안 해준다고 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고, 근데 일반적인 경우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또 검사님한테 의지가 있어도 피해자가 나 조정 안 하겠다고 하면은 또 안 굴러가요. 그리고 안 굴러간다는 걸 따로 말을 해주지도 않고요. 그냥 제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가끔씩 킥스 조회하면서 이제 뭐 기소 중지 되나 안 되나 이렇게 보면서 그냥 이제 체크하는 거지 따로 알려주진 않아요. 그래서 아무튼 정리하면은 검사님한테 의지가 있고 피해자가 한다고 하면은 조정 절차 굴러갑니다. 그리고 굴러가면은 웬만한 변호사가 하는 것보다 합의가 잘 붙는다. 그리고 합의는 재산 범죄 같은 경우에는 집유가 나오려면은 그래도 한 3분의 2 정도는 갚아야지 안전하고요. 뭐 피해 금액이 너무 큰 경우 같은 경우에 3분의 2까지 못 하겠다면 그래도 한 반은 갚아야지 집유를 기대라도 해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무하면서. 그리고 뭐 폭행상해 같은 거는 뭐 전치 몇 주 나왔다 그러면 한 주당 한 50에서 1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성범죄 같은 경우는 피해 금액이 세요. 인플레가 좀 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작은 잘못에 해당하는 죄 같은 경우라면 뭐 한 300에서 500 정말 큰 잘못을 했다. 지금 정말 어떤 뭐 변명의 여지가 없는 너무 큰 잘못을 성범죄에서 했다 이러면은 보증금 빼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한 2번 봤어요. 그거는 이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 이제 사안에 좀 따라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 잘리는지 여부 관련해서는 이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공무원법 33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은 이제 당연 퇴직 사유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뭐 의사, 간호사, 뭐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 경비업이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취업 제한 처분이 같이 붙으면은 또 잘리고, 근데 이제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회사마다 그 취업 규칙이나 인사 규정에 당연하고 사유들이 보통은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형사사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회사가 잘 몰라요. 제가 일하면서 그 형사사건 그 처분 결과 때문에 그 사후에 회사가 그걸 알게 돼서 잘린 경우를 제가 본 적은 없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비자 나오는 나라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미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에. 그런데 갈 때는 원래 ETA라고 그 허가만 받으면 되는데 그 ETA 허가 받는 과정에서 점거가 있냐는 부분에 체크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 체크를 하면은 이제 그 비자 심사 단계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는 내가 받은 이전의 점거가 뭐 기소유예였는지 벌금이었는지 뭐 실형이었는지 여기에 따라서 심사가 통과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거는 이제 당연히 낮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미국이랑 뭐 호주 이런 출장이 잦으면은 이제 그때 약간 좀 걸거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라도 애초에 처분을 좀 낮게 받아서 나중에 비자 심사하더라도 통과될 수 있게끔 이제 그런 걸 목표로 형사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일하면 형사 피해자 신분이신 의뢰인 분들이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거 한꺼번에 좀 정리를 할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또 뭐 이거 말고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또 뭐 따로 물어보시면 되는 것이고, 네, 그럼 이 정도 하겠습니다.